난 그 정치 얘기는 뭐 워낙에 그 세상의 기류가 또 빨리 변하고 하다 보니까는 지금 어떻게 정치라는 것을 진단하거나 비평을 해도 또 바뀌니까 항상 별로 하고 싶지 않더라고. 그래서 이제 정치를 장기적으로 전망할 수도 있고 단기적으로 전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보는 방법이 있는데 큰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정치를 볼 수도 있고 그때그때 매 시기마다 어떤 정치적 흐름을 정세 분석할 수도 있는데 결국에 뭐 정세 분석이랄까 이런 게 보면은 지금 큰 정세 분석을 해보면은 윤석열은 복귀할 것이다. 윤석열은 복귀한다. 원래부터 그 윤석열이가 계엄은 물론 잘못했는데 사실은 또 그 전에 민주당이 많이 잘못했잖아. 뭐 부정선거 의혹 이런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또 그 말이 맞고 뭐 또 어떤 그 중국이 호주나 캐나다나 뭐 이런 데서 벌인 일들을 보면은 그런 실질적인 사례가 팩트고 있고 하면은 부정선거 사례도 사실은 내가 확인은 못하지만 있을 것 같아. 또 내가 지금 전대협 세대나 한충년 애들 얘네들의 내부 사정을 잘 알잖아. 금마들의 그 내부 사정은 내가 현미경 이상으로 잘 들여다보고 있다고. 그래서 얘네들은 부정선거의 그 전문가란 말이야. 중학 시절부터 선전선동이라든가 그 의회 전술론이라든가 쿠데타, 의회 쿠데타, 레닌이 그 권력을 잡을 때 의회 쿠데타로 권력 잡은 거 아니야? 레닌도 사실은 그 불법적인 방식으로 그 원래 혁명이라는 것이 뭐야? 불법적인 거란 말이야. 기존의 어떤 법을 깨는 거잖아. 기존의 국가와 정부 체제를 부정하는 거잖아. 그래서 혁명에서는 합법이다, 반합법이다, 비합법이다. 여러 가지 그 투쟁 방식이 있단 말이야. 혁명을 하는데. 근데 사실은 젊은 한때는 그 혁명이라는 것이 아름다워 보이고 낭만적이고 감상적이고 아주 이상주의적으로 그래 보여. 사실은 저 먼 그 별 하늘에 별빛이 은하수가 미리내로 흐르는 그 어떤 동경의 세계인 것 같아. 젊을 때 지금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이 예토를 갈아엎고 새로운 정토, 좋은 세상을 건설하자. 이거 참 꿈이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게 전부 다 헛거라고. 사실은 그런 건 없어 이 세상에. 자, 다시 윤석열 문제로 돌아와서 이재명이는 사실은 지은 죄가 너무나 많잖아. 우리가 사실은 보통 사람으로 살아도 이재명처럼 인생을 살면 안 돼. 절대 그거는 인간의 삶이 아니지. 인간의 길이 아니고. 사실은 비유적으로 하자면은 아주 그 세상에 보기 드문, 우리가 소설 속이나 드라마 속에서도 보기 드문 악마의 영혼을 마주 쓴 것 같다고. 이재명을 보게 될 때는 물론 뭐 조국 사태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 뻔뻔스러움에 사실은 이렇단 말이야. 문재인의 뻔뻔스러움, 이재명의 뻔뻔스러움, 조국의 뻔뻔스러움, 민주당 얘네들의 그 뻔뻔스러움에 수많은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그 시민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돌았었단 말이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같은 거 보면은 왜 그 민주당 쪽으로도 그 좀 팽팽하게 나오느냐 하면은 옛날에 전대입 세대들이 지금 리얼 그 여론조사에서는 사실은 운동권 애들이 다 만들었어요 옛날에. 걔네들은 사실은 특별한 직업이 없잖아. 그 어떤 운동권 생태계가 있단 말이야. 주사파 운동권 생태계, 운동권을 졸업하면은 뭐 노동운동, 사회운동, 시민단체를 만들고 1988년도 후반부터 89년도에 그람시 헤게모니 진취전 이론을 애국적 사회 진출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지. 뭐 각 부문 요소의 그 운동권들이 침투하기 시작했어. 북한 간첩들이 그 침투하듯이 뭐 경제계, 사법, 언론계, 출판계, 문화계, 특히 문화는 사실은 95%가 운동권 애들이 다 장악하고 있다는데 영화판이든 글쓰름판이든 뭐 연극판이든 뭐 음악이든 각종 대중예술이든 그리고 이제 그 공무원 사회도 공무원 노조가 생기게 되고 은행 금융 노조가 생기고 민노총 산하에 그 화이트 칼라 노조들이 많잖아. 뭐 이런 것들. 그게 이제 사실은 그람시 진취론을 한국 사회에 적용해가지고 내가 볼 때는 사실은 좌파라는 것은 허위 이데올로기야. 어디까지나 그 가짜 자기가 자기에게 쏘는 거라고 자기 기만이라는 거 있잖아.
혁명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말할게. 혁명은 내자로 하려는 자기 기만이야. 소영주의고. 사실은 혁명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 결국에 우리가 그 역사, 인간의 역사 속에서 가장 점검해서 경험주의적으로 볼 때 그래도 맞는 것은 그 사회공학이라고 점진적 개량주의야. 열린사회화적들이 그 민음사에서 원투로 나왔잖아. 그 이제 사회공학자, 점진적 사회공학 자체 칼 포퍼의 책을 읽어보면은 알 수 있겠지만 말이지. 결국에는 어떤 우리가 그 시장경제 속에서 의회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제도 속에서 뭐 참여민주주의라 해도 좋고 그런 의회민주주의 속에서 우리가 점진적 개량주의, 점진적 개혁, 점진적 이노베이션, 끊임없이 수정하고 개혁해 나가고 수정자본주의의 길을 걷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고 최상의 방법이야. 다른 것은 없어. 그 이상한 어떤 갑자기 세상을 갈아엎자 해가지고 말이야. 그런 세상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아. 그런 적도 없었고. 예를 들어서 프랑스 혁명만 봐도 그렇잖아. 그 로베스피에르가 나중에 제우스 신이 된다고.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처럼. 혁명을 했던 애들이 결국에 독재자가 되잖아. 권력이 하나의 당 소수의 그 집중이 되기 때문에 권력은 타락하게 되어 있지. 부패한단 말이야. 그 인간의 한계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이상주의자가 되고 그 이상주의자들이 결국에는 혁명주의자가 돼가지고 세상을 오히려 파괴한다고. 창조적 파괴 아니고 오히려 더 낙후하게 만들어. 옛날에 마오쩌둥 시절의 중국이라든가 레닌이라든가 스탈린 시대처럼. 레닌, 스탈린, 모택동이 뭐 잘한 거 있다 이카겠지. 하지만은 레닌, 스탈린 이런 거 없어도 중국이 그 장씨 가문이 잡아도 현대 중국은 됐을 것이고 레닌이나 스탈린이 없어도 사실은 짜르봉건 체제에서 입헌 군주정이나 나아가도 지금 의회 민주정으로 당연히 그 자연스럽게 이행되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혁명이라는 그 열기에 들뜨면 안 돼. 쏘면 안 된다는 것이지. 혁명에는 분명히 자기 기만적인 요소가 있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속여. 자기가 자기를 속일 수 있어야지 타인을 속이지. 사기꾼이 되려면 원래는 자기 자신을 잘 속일 수 있어야 되거든. 자, 다시 윤석열 문제로 30% 빠지지 말고 윤석열 문제로 돌아와 보자. 윤석열이는 저 복귀하겠지. 왜냐하면은 사실 이렇단 말이야. 윤석열도 김건희하고 지연제가 많아. 지연제가 많고 걔네들도 인생을 잘못 살아서 사실은 그런데 그보다도 최악으로 산 것이 뭐 문재인이나 조국이나 뭐 이재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사실은 이재명이는 뭐 글쎄 뭐 최악으로 사는 데 있어 가지고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지. 뭐 천상천하 유아독존은 뭐 부처가 태어날 때 그런 말을 했다 하는데 뭐 그건 비유지. 어쨌든 비교 대상이 없어. 이재명이가 그 저지르는 여러 가지 어떤 불법적인 악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이제 뿌린 대로 거둔단 말이야.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다시 돌아온단 말이야. 그 헌재에서 다음 주 월요일인가 24일 날 한덕수 총리가 돌아온단 말이야. 자, 26일 날 3월 26일 날 뭐가 있지? 이재명이 그 저 공직선거법 위반 저 항소심 그 선고가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항소심 저 사법부에 항소심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을 다투는 문제하고 헌재하고 사실 약간의 갈등이 있었다는 것이지. 헌재가 미리 어떤 윤석열에 대해서 탄핵을 기각을 하든 뭔가 인용을 하든 결정을 해주면은 이재명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기가 쉽겠지. 결국에 그건 뭐냐 하면은 지금 현재 사법부가 정치에 휘둘린다는 거야. 헌재도 정치적이고 사법부도 정치적이고. 근데 사법부는 사실은 아주 아이시하게 냉정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사법부가 한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법부 신뢰도가 거의 뭐 70%가 믿지 않잖아. 사실은 형사사건이라는 것을 대보면 알겠지만은 판사와 검사 믿을 수 없어. 믿을 수 없는 자들이 있잖아. 이것은 뭐 직접 겪어본 사람들은 알 거야. 그래서 억울하게 뭐 감옥 가고 이런 사람들이 사실 엄청나게 많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그 사법부가 정치화된 지가 너무 오래됐어. 이게 언제부터 정치화되었을까? 막 그 뿌리는 사실은 뭐 현대사회만 있는 게 아니야. 예전부터 사법부 기능을 하던 것은 그랬다는 것이지. 자,
그러니까 권력의 향배에 따라서 이 사법부의 판단이 바뀌는 거야. 그래서는 안 되지, 그지? 법적 안정성이라는 것이 파괴된다 이 말이야. 법이라는 것은 앞으로 장차 어떻게 될 것이 뭐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예측 가능성이 없잖아. 지금 우리나라 법 체계를 보면은. 자, 그럼 그렇고 그래서 한덕수가 결국엔 돌아올 거란 말이야. 불법적으로 탄핵을 했잖아. 자, 한덕수 총리를 그 탄핵하는 데 있어서는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 정족수를 맞춰야 되는데 뭐 150명 뭐 이것은 사실은 불법적인 거란 말이야. 그래서 불법적으로 탄핵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기각되거나 각하되는 것이 많고 한덕수를 헌지해서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재명을 그 죽이자는 거야. 이제 그 문영배도 사실은 이재명을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는 거지. 문영배를 그 누가 그 임명시켜서 문재인이잖아. 옛날에 그 전대협 세력들, 문재인 밑에 그 저 똥팔 학번이라 해가지고 8283 학번들, 뭐 우상호나 이인영이나 이런 애들 있잖아. 이런 그런 그 사이비 좌파 애들 있잖아. 이런 애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전대협 세대 애들, 문재인과 전대협 세대 애들 이런 세력에 의해서 사실은 이재명은 뭐냐면은 한총련 애들하고 그 지방대 전남대라든가 이런 애들 그 지방대 출신의 한총련 애들하고 그 성남의 그 경기동부연합하고 경기동부연합 주사파하고 이재명이가 무슨 뭐 운동성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권력의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사실 자기 역량을 넘는 욕심을 부리는 것이지 실제 우리가 이제 자기 꼬라지를 알고 살아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 자기 꼴을 알아야 돼. 자기 분수를. 우리가 요가에서 리일 분수라 그래. 모든 것은 하나에서 나와가지고 각자 분수, 각자의 그 자기가 맡은 바를 타고났는데 종직 그릇이 있고 큰 그릇이 있고 바다 같은 사람이 있잖아. 근데 이재명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인생으로 생각하면 사실은 뭐 개밥그릇보다 못하지, 그지? 그런 자가 경기도지사 된 것도 잘못된 것이요, 국회의원 된 것도 잘못된 것이요, 전부 다 이 한국 사회가 너무 그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부패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정치인의 그 수급 시스템이 잘못된 거야, 한국 사회에. 그래서 이재명이나 조국 같은 자들이 문재인 같은 자들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사실 윤석열이도 마찬가지지. 나는 정치적으로 뭐 민주당 쪽도 아니고 국힘당도 아니야. 상식적이야. 정치적으로는 뭐 중도라기보다도 현실적이고 실용적이고 상식적. 상식이 무엇이냐? 코먼센스를 추구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국힘당 지지하는 자들은 또 나를 비판할 수도 있고 민주당 지지하는 자들은 나를 비판할 수 있는데 딱 깨놓고 우리 얘기해보자. 민주당은 뭐야? 저 좌파도 아니고 그 전라도 세력이야. 국힘당은 뭐야? 영남 세력이야. 그 전라도와 그 구백제 세력과 구신라 세력이 결국 한강유역권, 경기도 한강유역권을 놓고 북한은 제외하고 쟁탈전을 벌이는 건데 북한 김정은이는 사실은 전라도 세력권을 같은 남부역이잖아. 전라도 세력권을 지지해 준다고 은근히. 왜냐하면 친북 친중 정권이 있어야지 북한 김정은이가 쏘기 편하고 시진핑이가 쏘기 편하잖아. 그런 저 전라도 세력들이 민주당 전라도 세력들은 그 대륙계하고 손을 잡을 가능성이 크단 말이야. 북한 친중국 노선을 따르고 친러시아 노선. 그러다가 우리 구한말이 망했잖아. 일본한테 비싸되게 맞았잖아.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그 국제정세라는 것이 우리는 해양문명권에 줄을 서야 돼. 반도라는 것은 그렇단 말이야. 이탈리아나 이런 걸 생각해 보라고. 분명히 그 반도의 섬적인 나라의 해양문명권의 세력은 성격도 있지만은 위로 진출하면은 뭐가 돼? 대륙국가가 되지. 그런데 사실은 대륙국가에는 그 위로는 너무나 강력한 중국하고 러시아가 있잖아. 그러면은 중국과 러시아 세력의 그를 방어하기 위해서 결국 우리는 사실은 해양 세력과 손을 잡는 것이 해양 세력과 우리가 손을 잡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그 한국 그 존재하게 되는 거라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륙국가 북한이나 그 중국 노선을 따라봐라. 이 나라 인민들이 어떻게 되겠어? 자유도 없고 인권도 없는 거야. 북한은 김정은이 외에는 전부 다 노예들이잖아. 여러분들 전부 다 노예로 산다고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내가 북한 실상을 너무 잘 알아.
나는 저 북한 그 저런 활동을 했다고 그 내 30대 20대 후반 30대 초부터 뭘 했느냐 하면은 그 탈북인들 돕는 저 북한에 뭐 국수 공장 지어주는 이런 그 사업에도 참여해보고 내가 사실은 그 NL계로서 그 주사파 노릇을 한 게가 50년이 넘어 50년 동안 하다 보니까는 이게 뭐 그 내부 사정은 잘 알지만은 이제 뭐 나중에 따로 얘기를 하고 자 윤석열은 돌아온다 분명히. 그래서 한덕수가 돌아오기 때문에 노드돌을 놓은 거야. 자 윤석열이를 돌아 복귀시키기 위해 가지고 노드돌을 누구를 넣었냐 한덕수를 노드돌로 넣었지. 그리고 이재명이는 나가래 시키고 윤석열을 복귀해가지고 윤석열한테 압력을 넣겠지. 내각제를 하자고. 문재인 세력이나 지금 뭐 권성동이라든가 국힘당 내부에서도 내각제로 가야지만 지가 총리들 하든 수상을 하든 내각제에서 뭔가 밥그릇 이게 정치라는 것이 그죠. 자원을 배분하는 거잖아. 모든 국민들에게 자원을 배분해야 되는데 이 새끼들이 정치판에 있는 놈들이 뭐해? 저들이 가지고 가는 거야. 어떤 놈들 어떻게 해야지만 지금은 사실 그렇단 말이야. 대통령제보다는 민주당의 그 문재인의 그 따까리들이나 뭐 권성동이나 이런 애들 권영세나 이런 애들 보면은 저들이 대통령제에서는 사실은 저들이 뭐 대통령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다못해 총리로서 내각제가 됐을 때 저들이 장관도 해먹을 수 있고 어쨌든 영구적으로 해먹을 수 있는 뭐 민주당하고 국힘당하고 서로 짜웅해가지고 이런 체제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아마 그 윤석열을 복귀시키던데 복귀를 시키되 무언가 윤석열을 또다시 어떤 뭐 몰아붙이면서 윤석열이가 죄가 많잖아. 왜 그 공천에 개입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과연 나는 내각제가 성공할지. 난 내각제는 우리나라에서 맞지도 않고 그 성공하리라고는 절대 보지 않아. 국민들이 우선 야 나라가 작잖아. 미국의 한주나 중국의 한성보다 못한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무슨 내각제를 해. 5천만 정도 되면은 사실은 대통령이 가장 맞다고. 경제적 효율성이 있잖아. 사실은 그 효율지 정치라는 것은 결국에는 효율성을 따지는 거야. 이 100개가 있는 이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문제가 이제 그건데 내각제가 돼가지고 또다시 혼란스럽게 옛날에 장면 정권처럼 그런 혼란스러운 시대가 오게 국민들은 원하지 않는단 말이야. 다음에 내 예측은 이래. 자, 총리가 한덕수 총리가 돌아오고 이재명이는 결국에는 깜빵 가게 돼 있어. 얘는 뭐 20년 이상 받겠지. 내가 볼 때는 사실은 거의 평생 감옥에서 살아야 돼. 자, 문재인도 결국에는 또 깜빵에 가야 돼. 우리나라 헌법상 북한 주민은 사실 우리가 미수복지역이고 우리 국민이란 말이야. 북한 주민도 그 북한 주민을 김정은의 그 대포밥으로 넘겼잖아. 저 배 타고 내려온 사람들을 문재인이도 깜빵하고 조국도 사실은 다시 재판해가지고 깜빵 더 살아야 되고 뭐 김건희는 뭐 집안 자체가 사실은 뭐 범죄적인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 그래서 윤석열도 좀 깜빵에 가서 내가 볼 때 한 5년 정도 좀 고생을 해야 돼. 다음 대통령은 또 김문수가 되고 자 한덕수 돌아오고 이재명은 유죄를 받고 결국에는 깜빵 갈 것이고 윤석열은 돌아오고 윤석열은 대통령 임기를 마쳐도 김건희하고 다시 깜빵에 가고 김문수는 대통령이 되고 김문수가 대통령 5년 그 말기에 김문수 시절에 김문수가 대통령이 되면은 뭐 헌법을 개정해서 4년 중임제로 대통령제를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희망은 김문수밖에 없어. 자 다음에 다시 내가 김문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던 윤석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하겠어.